먼저 내민 손보다 더 반가운 가슴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별보다 고운 발걸음이 사람의 문 앞에서 사랑을 놓고 한다. 안녕하세요. 이삭빛 TV 방송의 산골시인 이삭빛입니다. 예, 시와 독서를 좋아하는 시활동가 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더 해빙이란 책을 저희가 북 리뷰를 처음으로 했어요. 네. 지금 보니까 한 500명 정도가 그걸 봤던데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1세기를 가장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읽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장소를 촬영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금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서적입니다. 네, 전주시 네. 금암동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서적인데 네, 저희가 오늘 읽을 책도 이곳에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예, 저희가 읽을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네, 임미순 사장님이 지원해 주셨는데요. 제목은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예, 이 문화서적은 저희가 문화만세를 하고 있는데 같은 가족으로서 전주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양서를 공급하고 있는 바로 문화의 쉼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저희가 오늘 읽을 책의 제목이 뭡니까? 네, 금방 소개한 대로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부제목은 좀 작게 써 있는데요. 냉담한 현실에서 어른살이를 위한 투두리스트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이게 냉담한 현실, 힘든 현실. 그래서 어른살이라는 것은 이제 아이처럼 부모의 품에 있는 게 아니라 홀로 서기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해주는 투두리스트입니다. 투두리스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꼭 해야 할 목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김시현 작가가 이 그림을 보니까 원래 이분이 미술학원을 다니지 않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소개한 책에 보면 미술학원에 다닌 적은 없지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예, 잠깐요. 네. 우리는 보통 학원을 다니고 어느 그 상식적인 그런 루틴을 따라서 가는데 네. 전혀 그림을 좋아하니까 그림을 그린다. 네. 이게 아마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는 이 그림도 보면은 꼭 소녀가 네. 이렇게 딱 있는 모습이 네. 그분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수 작가를 좀 더 한 줄 더 소개한다면요? 100% 20살과 안녕 20살 180도를 창작한 작가이십니다. 예, 작가이고 이 책을 쓰게 된 목적은 현재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에게 전하는 위로와 응원을 담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 알 수 없는 세상살이,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나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작가가 이렇게 직접 쓰셨습니다. 누구도 흉내내지 않고 네. 미술학원 다니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글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시와 독서를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는 다윗 왕의 반지라는 그 시 연관돼서 네. 제목이 뭡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유명하죠. 예. 네. 다윗 왕이 궁중에 반지를 만든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죠. 날 위해 반지를 만들되 반지 안쪽에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환호할 때도 결코 뭐하지 말라? 교만하지 않게 하고 네. 역으로 큰 절망에 빠져 낙심할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고 네.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했죠. 네. 그래서 결국 그 세공인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넣었던 그 문구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문구였습니다. 자, 그 시를 랜턴 윌슨 스미스 씨가 시로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고 오늘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랜턴 윌슨 스미스.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 조각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속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내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근심 없는 날들이 스쳐갈 때면 세속의 기쁨에 젖어 안식하지 않도록 이 말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품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너의 진실한 노력이 명예와 영광 그리고 지상의 모든 구한 것들을 내게 가져와 웃음을 선사할 때면 인생에서 가장 오래 지속된 일들도 가장 웅대한 일들도 지상에서 잠깐 스쳐간 한순간에 불과함을 기억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참 맞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이 또한 지나는 시를 통해서 서로의 아픔과 또한 희망을 나누고자 해서 이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특히 그 1년에서요 큰 슬픔이 거센 강물처럼 내 삶에 밀려와 마음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 눈에서 영원히 앗아갈 때면 내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이 아무리 밀려와도 끝없이 힘든 일들이 내 감사의 노래를 멈추게 하고 기도하기에도 너무 지칠 때면 이 진실의 말로 하여금 내 마음에서 슬픔을 사라지게 하고 힘겨운 하루의 무거운 짐을 벗어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3년 4년보다는 1년 2년이 되게 어려운 현실에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투두리스트가 참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파트 1에서요, 세 번째, 인생에서 무엇을 지울 것이라는 제가 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그 중산층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 우리 김수현 작가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걸 인용하고 있는가를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답게 사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어느 나라의 중산층은 이런 사람을 중산층에 비유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나라 이야기를 한번 이야기 들려줄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네.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이게 중산층은 최소한 자기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나만의 독선을 지니지 말 것. 근데 그것이 독선이 아니고 서로의 나누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철학이 있어야 한다.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자, 이런 철학과 신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산층이라는 나라는 자, 네. 정답을 어렵게 해요. 이건 어디에서? 옥스퍼드 대에서 제시한 중산층의 조건인데요. 옥스퍼드 하면 영국이죠. 네, 맞습니다. 영국 사람이 생각하는 중산층의 그 기준은 네, 조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나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구사하여 폭넓은 세계 경험을 갖출 것. 우리나라 같기도 하고요. 아니, 외국어를 폭넓은 세계 경험인데요. 네. 외국 하나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네, 한다. 네. 두 번째는요? 한 가지 이상의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나 이상의 악기를 다룰 것. 스포츠 이것도 우리나라 하나, 같은데? 스포츠나 네. 하나 이제 악기를 다루라고 네. 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들과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별미 하나 정도는 만들어서 손님을 대접할 것. 이게 힌트인데요. 자, 저희들이 그 은퇴하신 분들이 네. 배워야 할 때 요리를 배워서 아내를 위해 요리를 한다고 하는데 네. 이건 중산층이 되려면은 네.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네.
맛있는 음식 하나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참 이건 중산층의 기준에 네. 재미있는 기준이 하나가 부장 되네요. 선생님은 뭐 음식 뭐 잘하셔요? 저도 잘하는 거 많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다음에요. 사회봉사단체에 참여하여 활동할 것. 사회봉사단체에서 네. 봉사의 삶을 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는 거네요. 네. 남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꾸짖을 수 있을 것. 와, 우리나라하고는 뭔데요? 자, 이런 사고나 행동을 하는 나라가 중산층으로 구분하는 것은 자, 그 뒤에 퐁피드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중산층의 기준입니다. 중산층. 퐁피도 대통령이 삶의 네. 질에서 정한 중산층. 프랑스군요. 오, 네. 아까 저는 요리할 때 프랑스하고 네, 연관이 거기서 됐어요. 힌트, 네, 그러신 아마 것 같아요. 이탈리아나 생각했는데 네. 프랑스. 네. 사실 부끄럽네요. 다음에는 우리 한국의 중산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네. 우리 김수현 작가가 인생에서 무엇을 지우라는 건데 우리 한국의 중산층은 뭐하고 연관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자, 첫 번째, 대한민국의 그 직장인 대상을 설문해서 중산층은 이 정도는 돼야 한다. 네, 첫째요. 부채 없는 아파트 평수가 30평. 아파트 이상. 평수가 빚 없이 30평은 돼야 한다. 네. 월 급여 500만 원 이상. 최소한 500만 원은 벌어야 한다. 네. 자동차는 2000cc 중형차. 예금은요? 좀, 예금액은요? 예금액은 잔고 없이 1억 원 이상. 잔고가 1억 원. 네, 예금액. 네. 네. 전체 1억 원 정도는 있어야지. 잔고가 네, 항상 네, 항상. 1억 원. 예. 네. 해외 여행은 1년에 몇 번씩. 자, 우리 한국의 중산층의 기준은 다 뭐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숫자네요, 숫자. 아유. 자, 투두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 중에서 김수현 작가는 숫자를 인생에서 뭐 하라고요? 지울 것. 숫자를 지우라고 이야기하고 네, 있습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숫자라는 것이 뭡니까? 언제나 비교하기 쉽고 서열을 매기기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정말. 예를 들어 세모와 동그라미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길 수는 없지만 1과 2를 비교하여 서열을 매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결국 숫자의 삶이란 쉴 새 없이 비교되며 서열이 매겨지는 삶인 것이다. 자, 학교도 많이 변화가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지금 모의고사를 보면은 몇 등을 하고 네. 또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은 몇 등, 이것이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있죠. 자, 숫자가 갖고 있는 것 비교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죠. 서열을 매기면 누군가는 1등과 꼴등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나답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김수현 작가는 서열을 지울 것. 숫자를 지울 것. 숫자를 지울 것. 네. IQ가 이것도 IQ도 숫자잖아요. 지혜를 아니 측정할 수 IQ도 네. 그 지능을 측정하는 것이지 네. 지혜를 측정할 측정할 수는 수가 없으니까 IQ가 지혜를 측정할 수 없고 친구의 숫자가 관계의 깊이를 증명할 수 없으며 친구가 아무리 많아도 네. 나와 어떤 관계와 어떤 도움 이거 다르다는 얘기가 네, 되겠죠. 그죠. 형식적일 수도 있잖아요. 집의 평수가 가족의 화목함을 보장할 수 없고 연봉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가치는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우월한 존재가 아닌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싶다면 가장 먼저 삶에서 무엇을? 숫자를 지워야 한다. 숫자를 지워야 할 것이다. 다음은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숫자가 담을 수 없는 것들에 있다. 네, 그죠. 가치. 파트 1에서 저희가 투두리스트 항목을 보고 있는데요. 목차랑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면은 자기의 경험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이 책에 가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제일 그 파트 6 가운데서 지금 일부에서 네. 파트 3까지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제목이 뭡니까? 큰 나의 타이틀.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자, 네. 제일 먼저 나의 삶을 숫자를 지운 것처럼 뭐 하라는 겁니까? 존중하라고. 존중하라는 네. 거고. 두 번째는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두 번째는 자, 나를 존중했으면은 이제는 나답게 사는 거고. 세 번째는 불안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투두리스트. 근데 현실은 부딪히게 되면은 불안이죠. 그 하이데커의 존재와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안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김수현 작가는 거기 매이지 말고. 네. 하는 거죠.
거기 목록에 한번 읽어줄게요. 제일 먼저 내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여기 보면 책에 보면은 자기에게 친절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려가고 뒤에서 후회를 많이 했는데 친절하지 않았을 때는 당당하게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네, 그죠. 사례고요. 네. 두 번째는요.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비참해지죠. 이건 그거 무슨 그런 것 뜻일까요? 같아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지 말 것. 수동적이거나 그냥 적극적이고 나답게 살아가라는 어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보니까 네네.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게 바로 비교함으로 오는 비참함이죠. 또 거기에 저도 하나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네. 갑질이란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는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력한 을의 합작품. 그러니까 을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게 비참함이란 게 뭐냐면 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 처지를 비교해서 불행하다고 느끼지 말라는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그게 정답인 것 같은데요. 세 번째는요? 네. 떳떳한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것. 우리가 학교든 사는 데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면 남의 삶도 소중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투두리스트는요? 나답게 살아가기 위한 투두리스트. 단단한 자존감을 가질 것, 나다운 삶을 찾을 것, 더 이상 삶의 질문을 유예하지 않을 것, 당연했던 것에 질문할 것, 너무 당연하니 따라갔던 것도 한 번쯤 질문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누구의 기대를 위해서도 살지 않을 것, 나 자신을 위해 살 것, 나 외엔 무엇도 되지 않을 것. 네.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아라는 말이 아니고요. 남을 배려하면서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 네,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7페이지인데요. 네.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97이요? 것. 네. 그 내용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커피숍에서 우연히 초등학교 원어민 강사인 캐나다인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내게 우리나라에 와서 이상하게 느낀 점을 이야기했는데 네. 자, 그 네이티브 스피커 이야기가 뭐냐면은 네. 한국 사람들은 스마트 스튜던트예요. 스마트 스튜던트라는 얘기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일반적으로 스마트하다, 뭐 영리하고 이 아이를 한국에서는 굿 스튜던트, 아주 좋은 학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분이 볼 때는 자, 그녀가 봤을 때는 공부를 잘 못해도 스마트한 학생이 아니더라도 굿 스튜던트, 좋은 학생이 될 수가 있는데 공부를 잘해서 굿 스튜던트가 거꾸로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좋은 학생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등식이 있는데 공부를 잘하면 착한 학생이다. 이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예가 되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마트하고 굿이 같다는 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잘 산다의 의미 역시 비슷한 맥락을 갖는다.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요소에는 경제적인 기반 외에도 건강한 신체와 좋은 인간관계, 삶의 철학과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신미한, 이를 통해 느끼는 보람 등 다양한 가치가 있다. 우리가 잘 산다. 그럼 머릿속에 우리 한국 사람들 생각 속에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풍족하게 산다는 생각을 갖기 쉬운데 이 사람이 많은 것은 몸이 건강하고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또 삶의 철학이 있고 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신미안이 있고 또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보람을 느끼면 되는데 우리 삶 속에는 잘 산다는 얘기는 부자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우리에게 잘 사는 것, 웰빙이란 오직 부자인 삶, 니치의 의미로만 이야기된다. 자, 우리는 그 많은 가치들을 잊은 채 한 가지 가치로만 수렴하도록 프로그래밍 된 것인가.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작가의 생각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방법이 정답이 하나가 아닌 것처럼 지금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그래서 나답게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반적인 세상의 정답에 굴복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스스로 선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몇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죠?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네. 예, 인생은 B. 네. B는 출생이니까 영어로는 다 birth, B-I-R-Th죠. 네. B와 죽음은 death죠. 이게 네. B와 D 사이에서 C, choice. 네. 네,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선택이라는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스스로 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이라는 거죠. 네. 네. 다음에 그 페이지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삶의 완벽한 답안지는 없으나 어떤 답을 내리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면 당신의 모든 선택은 정당하다. 네. 즉 아까 여러 선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한 길에서 책임을 지고 보람을 느끼고 헤쳐나간다면은 나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된다는 네. 그 작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트 3에서 불안에 붙잡히게 한 투두리스트가 많이 나와 있는데 네. 그 제목을 한번 좀 읽어주세요. 그 목록에서. 마지막, 네. 네. 삶이라는 모호함을 견딜 것. 네. 불안, 삶은 삶이라는 것은 모호함이에요. 누구나 열려 있는 삶이고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그 모호함을 즐기고 견뎌 나간다는 것이 네. 불안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문제를 안고도 살아가는 법을 배울 것. 네. 문제 없는 삶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안고 그것과 같이 더불어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때로는 동행하는 삶이 돼야겠죠. 자신만의 문제라고 착각하지 말 네. 것. 어떤 문제가 부딪히면 우리 어때요? 이것은 나만 나만 불행하고 고통인 것 나만 같고. 힘들고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원치 않는 일이 닥쳤을 때 그것을 불운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다. 네. 행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결정된다는 거죠. 그 다음은요. 진짜 해결책을 찾을 것.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말 것. 그게 무슨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페이지 한번 132페이지 한번 볼게요.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동안 별일 아닌 일에도 걱정을 반복한 적이 있다. 미리 걱정을 해두면 막상 문제가 벌어졌을 때 안도감이 들어서 그랬다. 예를 들어 기침이 계속 나와 폐병을 걱정하며 병원에 가면 독감쯤은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것처럼 안도감을 얻기 위해 과장된 걱정을 했던 거다.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신기하게도 중간 과정 없이 반복돼서 나중에는 기침만 해도 폐병에 걸린 듯 벌벌 떨게 된다. 그렇게 지나치게 왜곡된 걱정은 습관이 되고 최악의 상황을 홀로 리허설하며 탈진하게 된다. 이게 미래에 대한 엉터리 각본을 쓰지 말라는 것이 뭐냐면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앞서 걱정하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까 두려워 땅굴에서 살거나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당장 쓰지 않은 물건을 대량 구매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사실 굉장히 우리가 보면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때문에 네. 엉터리 각본을 쓰는 일이 많은데 네. 쓰지 말자고 이야기죠. 맞아요. 사실 80% 이상은 저희가 걱정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는데요. 네, 많이 이렇게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네. 자, 이제 일부를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지나온 길을 돌아볼 때 필요한 것은 후회가 아닌 평가이다. 와.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피드백이거든요. 네. 내가 삶이 오는 것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어떠한 교훈을 받고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거란 얘기고 앞으로의 길을 내다볼 때 필요한 건 걱정이 아닌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즉 김수현 작가는 자기를 먼저 사랑하고 또 나답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 불안을 극복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네요. 이삭비 시인님, 저는 우리가 시 중에서 아까 네. 이것 또한 지나가리란 말도 바로 여기 연관돼서 우리가 오늘 시를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방송도 네. 우리 이삭비 TV 방송을 사랑해주고 응원하신 독자분의 후원입니다. 양창수 이삭비 TV 이삭빛 천사본부 본부장님이신데요. 이웃과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신 분들에게 제가
시상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임이죠. 거기 본부장님을 맡고 계시던데 평소에 성품이 남을 배려하고 남을 끝까지 사랑해주고 특히 이 천사본부 본부장님 것처럼 어떤 목표를 정하면은 이렇게 열심히 나가는 나답게 사는 그런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전주 엘리트 지점 사장님으로 하시면서도 교복 하나에도 철학을 많이 신고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이 방송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나답게 살자의 1부 순서를 마치는데요. 2부도 여러분 많이 시청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